어느 날 30대가 돼서 눈을 가까이 보면 이거 뭐야? 언제 이렇게 됐지? 20대, 30대 초반에 이걸 알았더라면 훨씬 스트레스 덜 받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지금도 훨씬 더 만족하는 모습일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오늘 스킨케어부터 화장품 고르는 방법, 생활 습관까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면 이득인 후회 없는 뷰티 습관 8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가장 젊고 예쁜 날이잖아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좋지 않은 습관들은 또 버리고 또 좋은 습관들은 들여간다면 좀 더 나은 모습, 내가 좀 더 만족하고 나를 더 좋아할 수 있는 30, 40대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요즘은 20대 때부터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되게 많고 효능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나도 이제 기능성 화장품 한번 써볼까? 하는 20대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정보나 광고를 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로 접하다 보니까 이거 성분이 몇 프로고 몇 ppm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효과가 너무 좋다 뭐 이런 말을 좀 보고 따라 사거나 이렇게 화장품을 구매하기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내 피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고함량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습관은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아무거나 써도 괜찮던데?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매번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기능성 성분 함량 높은 거를 썼다가 접촉성 피부암이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피부가 엄청 예민해지고 또 그럴 수가 있어요. 바로 제 이야기예요. 제가 피부 고민이 좀 있던 시기에 어떤 유튜브를 보고 고함량의 성분이 든 제품을 사용했다가 접촉성 피부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됐었는데 그 계기로 제가 유튜브 첫 영상을 만들게 되기도 했어요. 오시는 아이템들은 만약에 따라 샀다가 안 맞으면 그냥 안 쓰면 되고 누구를 줄 수도 있지만 화장품은 사실 쓰던 걸 누구 주기도 그렇고 안 맞으면 화장품 값만 날리는 게 아니라 저처럼 병원비까지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극이 반복되고 대처를 잘 해주지 못하면 점점점 민감한 피부로 변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항상 제품을 좀 추천해 드릴 때는 좀 조심스럽고 좀 보수적으로 정말 좀 자극이 적은 제품들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선택지 중에서 스스로 피부에 맞게 선택하시는 방법을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나 20대는 제품을 여러 가지 쓰거나 엄청 고기능성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는 피부 노화가 막 급격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습을 좀 충실히 하고 나쁜 피부를 만드는 습관을 하지 않으면서 트러블이 잘 안 난 상태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건강한 피부 상태로 만들어두면 30대, 40대가 되어서 기능성 성분을 시작하거나 시술을 받는 시도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20대 때는 그런 토대만 만들어둬도 충분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여러 시도나 과한 시도를 많이 해서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어두면 30대, 40대가 되어서 뭘 시작하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모발이나 피부가 너무 손상되어 있으면 염색도 못하고 레이저도 못 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기능성 성분을 써보고 싶다 하실 때는 내 피부 타입과 내 피부 상태를 먼저 생각해보시고 이게 나에게 맞을까? 필요할까? 이걸 먼저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좀 가장 낮은 함량부터 좀 보수적으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혹시 매달 나의 배란일 알고 계세요? 보통 생리 예정일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배란일은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피임을 하신 경우가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배란일이 임신하고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을 주기로 매달 반복되는 우리 호르몬 변화의 가장 큰 분기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이것에 따라서 관리를 해주시면 피부는 물론이고요. 좀 전체적인 몸과 멘탈 관리까지 함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특히 생리 직전이나 생리 중에 피부 트러블 자주 겪으시는 분들은 꼭 이 배란일을 기억하셔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배란기의 호르몬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은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 시기부터 피지 분비가 활발해지고 수분도 부족해지면서 여드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성 피부가 아니고 건조한 편인데도 큰 화농성 여드름이 종종 올라왔었어요. 평소에 유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지? 싶은 경우도 많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트러블이 올라오니까 관리도 잘 못하겠고 당황스럽고 저도 모르게 손으로 건드려서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매달 비슷한 자리에 반복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좀 생리 전 시기에 저는 이런 트러블이 좀 반복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몇몇 트러블 흔적이 좀 남아있는데 진짜 이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피부 관리도 좀 쉬웠을 거고 이게 내 탓이 아니고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이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았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는 배란일을 좀 미리 알고 이제 좀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지 분비가 많아지겠구나 하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제 준비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특별히
특별히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때는 좀 일시적으로 더 피지 분비가 많아질 수 있고 좀 모공이 막힐 수 있는 시기니까 그런 좀 두꺼운 화장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클렌징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저는 좀 건성이고 피부도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필링이나 각질 제거를 하진 않아요. 대신 이 시기에 클렌징을 조금 더 꼼꼼히 충분히 그렇게 해줍니다. 아침에도 물 세안만 하는 게 아니라 약산성 클렌저로 꼭 가볍게 세안을 해주고요. 저녁에는 이중 세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오일을 1차 세안제로 주로 사용하는데요. 특히 좀 더 충분한 양을 사용해서 피지선이 좀 발달해 있는 이런 코 주변이나 이런 턱 주변 그리고 이마 같은 부분은 좀 더 꼼꼼히 문질러서 클렌징 해주고 있어요. 피지가 좀 굳어지려고 하는 부분이 없는지 트러블의 조짐이 없는지 살펴가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2차 세안제로 그렇게 마무리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중 세안 클렌징만으로도 웬만한 노폐물 관리는 잘 돼요. 오히려 과하면 자극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는 저는 얼굴 전체보다는 좀 부분적으로 좀 자극이 적은 각질이나 피지 완화 성분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다음에 영상으로 준비해 볼게요. 그런 식으로 매달 배란기가 오면 그 시기를 좀 특별 기간으로 생각해 주시고 조금 더 나의 피부를 관찰하시면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후에 저는 거의 생리 전 여드름이 거의 안 나고 있어요. 역시 진짜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이 호르몬 변화와 배란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계속 옆으로만 자면서 살았어요. 사실 옆으로 누워 자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목이 접히게 되고 얼굴이랑 이 베개 접촉면도 많아지기 때문에 목 주름이나 눈가 주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볼 부분 같은데 트러블이 좀 더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진짜 습관이 안 되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습관은 너무 오래돼서 이건 뭐 어쩔 수 없겠다. 영원히 이렇게 옆으로 잘 수밖에 없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고쳐지더라고요. 제가 이 습관을 어떻게 고쳤냐면 경추 베개를 이용해서 고쳤어요. 처음엔 저도 적응이 좀 안 되더라고요. 좀 불편했는데 며칠 쓰다 보니까 적응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여행 갈 때도 가져가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 됐어요. 경추 베개는 이렇게 가운데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이 안으로 목을 쏙 넣고 자면 목을 딱 받쳐주고 고정이 되기 때문에 옆으로 눕지 않고 딱 천장을 보고 잘 수 있는 그렇게 목이 접히지 않은 상태로 자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천장을 보고 자면 베개와 얼굴 접촉도 최소화되니까 그래서 트러블과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주름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제가 계속 옆으로 자면서 잠을 잘못 자면 이게 어깨가 결리고 목이 결리고 이런 게 참 자주 왔었는데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자니까 그런 것도 없어져서 정말 여러모로 저는 도움이 돼서 좋더라고요. 제가 쓰는 제품은 아까 보여드린 이 제품인데요. 닥터 바르미 경추 베개인데 사실 별로 안 예쁘죠. 경추 베개가 사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정말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경추 베개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비싼 제품 사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제품 가격이 경추 베개 중에서 좀 저렴한 편인데 제품 후기도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입문템으로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시중에 정말 요즘 제품도 많이 나오고 예쁜 것들도 많으니까 옆으로 자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에게 맞는 베개 잘 발견하셔서 옆으로 자는 습관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맨날 보톡스를 맞고 시술을 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이렇게 좀 매일 반복되는 수면 자세 습관의 교정을 통해서 목 주름이 생기기 전에 최소화해주는 거 정말 중요한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20대 때는 피지 분비가 그래도 좀 많을 때라 여드름도 좀 자주 올라오고 얼굴에 기름도 많고 그런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보습제를 정말 최소화해서 바르고 거의 좀 물제형, 묽은 제형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리고 한창 화장도 많이 하고 그런 시기니까 화장 좀 잘 먹게 하려고 피부결을 위해서 뽀득뽀득한 세안제 많이 쓰시고 물리적으로 문질러서 필링도 많이 하시고 이런 요철 제거를 위해서 되게 노력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만약에 지금 그런 방식으로 당기지 않게 잘 하고 계시고 트러블도 없고 화장도 잘 먹어서 만족스럽게 피부 관리를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는 당장 그런 습관이나 제품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맞다고 느끼는 것들이 계속 맞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알아주시고 기존의 방식을 좀 고수한 게 아니라 내 변화에 맞춰서 내 피부에 맞춰서 화장품을 바꿔주시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피부 노화는 30대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보통 25세 전후로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때부터 우리 피부 속에 콜라겐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가 인생에서 대략 한 3번 정도 있다고 해요. 그 첫 시기가 한 34살 정도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 피부는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점점 변화하고 있고 당연히 점점 더 건조해지고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피부가 변화하니까 바꿔줄 때는 바꿔준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화장품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성 피부가 영원히 지성 피부가 아니거든요. 제 주위 분들이나 또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을 보면 예전에는 기름 종이를 썼는데 지금은 기름 종이를 쓰던 그 시절이 그립다. 그런 이야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뭐 원래부터 중성 건성이셨던 분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조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되시면 좀 본인에게 잘 맞는 너무 무겁지 않은 그런 크림을 잘 골라서 크림으로 마무리해주는 그런 좀 습관을 들여주세요. 자꾸 가볍게만 하시면 수분이 밀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순간만 괜찮고 점점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꾸 그런 습관들을 반복하시면 기름은 많은데 건조한 수부지 피부로 변할 수도 있고 좀 만성적으로 건조한 그런 속건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내 눈에만 보이는 막 미세한 요철 없애려고 피부 결을 위해서 화장을 위해서 너무 뽀득뽀득하게 자주 씻고 각질 제거, 피지 제거하시는 것도 좀 나이가 들면 빈도를 줄여주시거나 피부에 따라서 좀 하지 않을 필요도 있어요. 저도 20대 때는 약 알칼리성 비누만 쓰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아무래도 피지 분비가 지금보다 많고 피부도 건강하고 그랬으니까 당긴다는 느낌도 없었고 뽀득뽀득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도 30대가 되고 임신, 출산을 겪으면서 여러 신체 변화도 생기고 이제 30대 후반이 되니까 이제는 저도 그런 세안이 이제 부담스러워요. 화장품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피부와 내 변화에 맞춰서 보습은 좀 더 점점점 신경 써주시고 나이가 들수록 클렌징은 조금 더 자극이 적게 해주시는 거, 이런 습관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요즘 거의 선크림 전도사처럼 늘 강조를 하는데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는 습관은 정말 중요해요. 이것도 사실 20대 때는 안 발라도 티가 안 나거든요. 바로 기미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당장 화장 잘 먹고 여드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패스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20대 때 이런 습관을 잘 안 들여놓으면 30대가 되어서 뭐 임신, 출산 같은 신체 변화를 겪거나 또 급격히 또 노화의 시기에 맞물리면서 기미나 색소, 침착, 주름이 급격히 생길 수 있어요. 작년에 제가 러닝을 몇 달 정도 열심히 했었는데요. 뭐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야외에서 많이 있어도 얼굴에 뭐가 생긴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야외에서 노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쪽 뺨에 약간 거무스름하게 뭔가 올라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정말 약간 식겁을 해가지고 마침 정말 그때 한여름이 되기도 해서 러닝을 중단했어요. 이제 그 뒤로는 정말 선크림 꼼꼼하게 잘 바르고 있고요. 이렇게 방심하면 30대 때는 바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목이랑 손에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자외선은 색소, 침착뿐만 아니라 진피층까지 들어와서 우리 피부를 지탱해주는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조직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목이나 손등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선크림 잘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크림은 단순히 피부가 타지 않기 위해서 바르는 게 아니라 색소 침착, 주름, 트러블 이런 피부 전반적인 피부 건강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냥 기초다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잘 챙기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랄게요. 자외선 차단과 선크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른 또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영상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 저처럼 알러지인인 분들은 비염 증상뿐만 아니라 눈도 좀 자주 간지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눈 비비고 이런 경우가 있으실 텐데 이것도 바로는 티가 잘 안 나요. 그런데 눈 주름을 만드는데 정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어느 날 30대가 돼서 눈을 가까이 보면 이거 뭐야 하는 그런 노화가 생기는 게 특히 눈가 주름인 것 같아요. 우연히 저도 가까이 사진을 찍을 일이 있었는데 여기 눈꼬리 말고도 눈 앞머리에도 이런 세로 형태의 주름이 생겨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눈을 정말 최대한 안 비비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요즘 그 눈이 좀 간지럽거나 그럴 때는 좀 인공 눈물이나 안약을 사용하려고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눈 비비지 말고 그냥 이런 눈두덩이만 이렇게 꾹꾹 눌러준다든지 조금 그런 식으로 가려움을 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눈을 비비는 게 뭐 위생적인 건 물론이고 이렇게 주름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잘 안 만지는 습관 들이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뭐 좀 습관적으로나 아니면 불안할 때 입술 자주 뜯고 이렇게 각질 이렇게 밀어내고 이런 습관 있는 분들 계시죠? 네, 이것도 제 얘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눈만큼 피부가 또 얇은 부위가 입술이에요. 우리가 보통 노화하면 얼굴 피부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목부터 입술, 손 이런 부위가 오히려 노화가 더 티가 나는 부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무심하기 쉽기 때문에 어느새 보면 뭐야 이거 왜 이러지? 언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 부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관리를 좀 안 해주게 되면 입술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 색깔도 점점 변하게 돼요. 예전엔 되게 핑크빛이고 붉은 입술이었던 분들도 자꾸 이렇게 입술 괴롭히고 관리를 안 해주면 점점 칙칙해지고 점점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저도 요즘에 이런 세로 주름들이랑 정말 자주 건조해진 입술을 보면서 진짜 조금 관리를 더 할 걸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이것도 누적이 되면 다 티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각질 뜯지 않고 괴롭히지 않는 습관 들이는 거 정말 중요해요. 립밤으로 보습 잘 해주시는 습관 꼭 들이시길 바랄게요. 예전에는 여드름이 생겼을 때 손으로 짜도 피부 회복력이 좋으니까 뭐 흔적도 잘 안 남고 막 그랬는데 확실히
확실히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재생 속도와 재생력이 정말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꼭 여드름뿐만 아니라 분명히 가벼운 상처로 생각했던 건데 잘 안 낫고 오래 걸리고 제대로 치료 안 해주면 흔적도 남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10대, 20대의 그런 회복력을 기대하고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자꾸 손으로 건드리는 습관 만드시면 나중엔 정말 남는 거는 흔적밖에 없어요. 저도 진짜 그런 후회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볼 때마다 참 아쉬워요. 이게 내가 만든 거니까 이건 뭐 누구 탓을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손으로 자꾸 짜거나 금방 낫겠지 하면서 오히려 방치하는 습관들은 정말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매일 클렌징 할 때 좀 피지가 올라온 부분이 있는지 트러블이 있는지 좀 자주 관찰해주는 편이고요. 그렇게 조금 올라오려는 게 보인다 하면 초기에 좀 바로 진정시키기 위해서 스팟 케어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트러블들은 이를 키우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초기에 좀 진정시키는 습관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제 30대 후반이 된 제가 느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만들면 좋은 습관들 또 나쁜 습관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진짜 저의 좀 찐 생각들, 찐 경험들을 담은 이야기였는데요. 노화를 사실 무조건 막고 회피하고 싫어한다기보다는 오늘 좀 소개해드린 습관을 잘 만들어 가신다면 조금 덜 그리고 조금 더 스스로 보기 좋게 그렇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더 좀 셀프 기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혹시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나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습관 이거 안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것들 공감되는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금이었습니다.